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서명까지 끝마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 랠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 다 알고 있었던 이슈라 그런지 탄력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아직도 다 상쾌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한 고비는 넘긴 그런 느낌은 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걸리는 게 기관의 매도세. 지금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코스피 시장에서 안 사고 있습니다. 3조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시장 계속 오르잖아요. 이럴 효과라는 게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도 기관이 팔았거든요. 그래도 올랐어요. 우리 여기 한번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16일입니다. 이제 1월 반환점 도는 시점인데 남은 15일 동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도 투자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혜 앵커. 인기 종목 만나볼까요? 10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메가 MD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온기가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동반 강세 매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슈가 있는 에이프론 제약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카지노주 안에선 최근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가 극명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는데 이 전광판에도 그대로 살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87 종목으로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살펴보시죠. 와, 성공한 아빠의 냄새가 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B80인데요. 와, 어제 개시를 했는데요. 벌써 목표한 판매치의 절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도 강세인데 왜 요즘 친환경차 강할 때 그렇게 못 따라가더니 현대차 드디어 좀 오르는 걸까요? 올해는 큰 형님의 면모를 뻗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있는 종목도 만나보시죠. 수시 전형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교육부에서는 2023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 사교육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겨울방학 중요성에 대해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 내년 새학기를 기다리면서 인터넷 강의 결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증가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일까요? 메가스터디 교육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종목 IM 반도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선 이어폰 시장 급성장에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들 찾고 계시는데 이 종목 어떨까요? 왜냐면요. 애플 에어팟 프로의 배터리 보호회를 단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량 매출만 따져봤을 때 수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중국 샤오미라든지 화웨이와 체결한 물량까지 합치면 3년 안에 9천억 원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긴 한데 길게 보면 오늘이 바닥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ITM 반도체 담을지 말지까지 살펴드리죠.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또 합류하게 되셨는데 저희 코너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예, 네. 앞으로 또 저희가 궁금한 건 궁금한 대로 네. 여과 없이 또 질문을 하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 그 현대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GV80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딱 제 나이 때 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중후한 이미지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GV80이 출시하자마자 지금 현대차가 올라온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현대차가 그래도 바닥은 찍지 않았나라는 예.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매년 계속 실적이 후퇴하는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작년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죠. 네. 특히 작년에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한 2년째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현대차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를 바라보는 지금 시각에는 아무래도 아직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좀 살아나서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지금 대세인 전기차 이쪽을 좀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또 우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유럽 시장에서는 코나라고 아시죠? 예. 코나 전기차가 가성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유럽 시장에서 좀 더 선전하면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계속 확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봤었을 때 일단 현대차 사라고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러나 현대차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약간 가치 투자적인 관점도 지금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바닥을 확인했던 가치 투자의 관점들 이런 쪽을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를 하면서 실적을 중심으로 한 가치 투자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벌써 띵동이 울렸습니다. 안시앵커가 꼭 첫 출연자에게는 띵동지옥 좀 오픈이 빨리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서 수위 조절 좀 하겠습니다. 저도 탐색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요, 요즘 친환경차 대세 맞습니다. 테슬라만 봐도 전기차가 대세인 시절이긴 한데, 뭐 코나도 잘 나가긴 한데, 현대차는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집중하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뭐 미래 청사진 잘 그려내는가도 의문인데 가치 투자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현대차로 가치 투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미래 청사진도 조금 아쉬운데? 네, 이쪽을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쪽을 보고 말씀드릴까요? 뭐 양쪽 다 보셔도 되고 카메라 보셔도 되고 네. 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를 바라볼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간 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시장에서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종목들 요즘 뭐 정치 테마 주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를 하기 못한다. 예. 이런 쪽은 난 절대 못 따라가겠다라고 예.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어느 정도 실적에 확인이 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가는 관점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좀 더 약간 안정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실적이 약한 보니까 한 3조 3,800억 정도 네.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25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게다가 주당순 자산 지금 25만 원대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저평가가 뚜렷하죠. 근데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적만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싼데? 라는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노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다 보면 그래서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현대차를 우리 평소 시장이 보는 그 목표 주가보다 더 높게 보고 계신가라는 의문도 들고 좀 상하단 어떻게 레인지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별로 주가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아직 쉽게 말씀드리면 역배열이죠. 그쵸. 예, 거쳐야 될 관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로는 한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대 이런 쪽으로 저항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씩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안착을 가능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손절가는 아무래도 만약에 다시 신저가를 쓴다. 좀 뭔가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한 10만 9천 원대는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에 초치고 싶지는 않지만 손절가 특히 좀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10만 9천 원 라인 잡아줬으니까요. 이 라인 가격도 잘 새겨두시고 1차적으로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차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M 반도체 넘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에어팟도 인기이기도 하고 네. 어떤 기술력이나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좀 물론 길진 않지만 우상향 패턴인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작년부터 올해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꼽아본 5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중에 그래도 주가가 좀 잘 움직여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ITM 반도체 하게 되면은 IM 반도체가 아닙니다. ITM입니다. ITM 반도체. 네, 나는 반도체가 아니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상황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도 나이스 그룹 쪽에 포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차 전지 보호회로팩에서는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 2공장, 3공장까지 작년에 이제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특히 공장을 왜 이렇게 많이 지을까요?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 단순하게 애플의 에어팟 프로용의 배터리 관련된 쪽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아이폰 11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봤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들은 이 2차 전지 보호회로 쪽에서 가장 독보적이다라는 쪽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보호회로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면 지금 가장 핫한 분야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도 5G와 함께 폴더블이 개화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전기차도 무시 못하겠죠. 근데 아직 전기차 관련된 쪽의 매출 비중이 얼만큼 가장 확대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런 강점이 있는 분야 쪽에서 어떤 실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장성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다 보니까 특히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 즉 그전까지는 계속 투자만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4천억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75% 그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한 560억대로 260% 늘었다. 놀라운 숫자죠. 그렇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올해도 매출이 5,900억대로 한 4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850억대로 한 50%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고성장입니다. 예. 여기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아마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저성장 시대에 이런 성장세를 보여준다. 주가가 계속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분야가 분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성장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근데 딱 단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거요? 시가총액이 1조 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조 원대 입성하게 되면 주가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세가 부각된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는 목표가 5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TM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41,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정리하면서 두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네. 글쎄요, 이게 어떤 교육에 대한 정책 뭐 관련 사안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어쩌다 보니까 무슨 꼭 청문회 수혜주처럼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죠. 교육주들이 한 번씩 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이럴 때 한 번씩 뛰고 나서 저는 더 좀 눈여겨봤던 것이 다시 네.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견조하고. 해주다가 또 뛰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뒷배경에는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탄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정책적인 얘기 나왔다가 차익 매물 나와도 좀 잘 지지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교육주를 바라볼 때 저희 또 인구 구조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저출산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담감은 높은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고민하면서 교육주 안 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채로운 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초, 중, 고, 일반 성인까지 다 같이 메가스터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예. 그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온라인 관련돼서 고등학교 쪽이 가장 매출이 높죠. 한 50%가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의외로 교재도 15%가 매출이 잡혀 있습니다. 네. 교재도 장사 잘하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정시 비중과 관련돼서 어떤 수혜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 전부터도 실적 흐름들이 꾸준하게 이어왔다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높아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매출도 한 20% 이상 늘고 영업이익도 한 27%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올해도 한 두 자릿수대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성장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가총액이 올라도 5,3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는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배당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대는 시가 배당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도 평균적으로는 해주네요. 해주기는. 예, 그렇습니다. 2%대면. 예. 메가스터디 교육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띵동 질문이 나왔습니다. 뭔가 가격 전략 듣기 전이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종목 성격에 따라 왜 투자 전략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에 반짝하는 거 보면 테마주 같기도 하고요. 성장 꾸준히 하는 거 보면 성장주 같기도 하고요. 종류가 뭡니까? 주식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예, 그렇죠. 갈 때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들은 기업의 실체가 뭐죠? 기업의 실체는 당연히 실적을 잘 내서 예. 그의 이익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계속 확장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주가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실적 구조로 봤었을 때 성장하고 있고 시장의 기준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 테마주다 아니면은 어떤 뭐 성장주다 이런 쪽에 다 아울러서 그냥 하나로 그래도 괜찮다. 그냥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괜찮다. 저도 쪽으로.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뭐 언급을 한 거기입니다만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도 네. 실적 기반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한번 그때 뛰었다가 다시 고꾸라지면 아마 저희 여기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실적 기반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종목도 특이한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고점은 또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약간 또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세에 대해서 어떤 고점을 따라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한 5만 원대는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손절가는 4만 1,000원대로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해서 밑으로 좀 처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면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가격 전략 이렇게 살펴봤어요.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4만 1,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혹시 네, 제일 매력적인 거 네, 하나만 꼽아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셋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도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템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템 반도체 또 탑픽으로 나왔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뭐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전략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